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각종 경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올린 적 있었지만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체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경제에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정치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이렇게. 근데 사실상 전 세계는 자본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도 자본주의 하에서 돌아가고 있고, 독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하위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전에 이 얘기 하던 거에서 갑자기 더 생각이 나서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정치 이념이 또 있습니다. 뭐 이게 실제로 국가의 기본 체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당의 정치 이념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을 일도 없지만 유명한 몇 가지 체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요. 줄여서 사민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현재 유럽이 바로 이 사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인데요. 그 자본주의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한다. 뭐 이런 식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모든 부분을 뭐 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국민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국가가 계획해서 경제를 컨트롤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국민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이 그러니까 폭주해서 가격을 막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을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체제인 거죠. 뭐 근데 사회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이미지 있잖아요. 사회주의는 독재일 거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유럽의 정치 체제는 대다수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뭐 그런 정치 체제인 거죠. 우리가 거의 항상 부러워하는 체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취약성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의료라든지 뭐 복지, 교육 이런 거 다 자기들이 해준다고 선언을 해버려서 갑자기 국가 성장이 멈추면 굉장히 위험해요. 국민들에게 꾸준히 들어갈 지출은 줄일 수가 없는데 돈을 버는 게 줄어드는 거죠. 뭐 현재 노란조끼 운동도 뭐 프랑스 정부가 더 이상 국가에서 케어해 주지 않겠다, 사회주의를 좀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게 엄청나게 반발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남유럽 파산 사태들도 보면 이 체제의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경쟁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꾸준히 벌어와서 복지를 계속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복지도 유지가 되고 돈도 잘 벌어오는 뭐 북유럽 국가들 이렇게만 따지면 복지는 나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있는데 벌써 이름에서 분위기가 풍겨 나오죠. 바로 중국의 체제를 말하는 건데요. 개념은 근데 사실 유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유럽이 공공 부분, 그러니까 복지나 의료, 교육 이런 부분에서만 국가가 간섭을 하는 그런 경제 체제라면 중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마저도 간섭을 하는 그런 경제 체제인 거죠. 뭐 제조업이나 금융업 같이 민간 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에서도 국가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SK가 우리나라 국영 기업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런 적이 있었죠. KT나 포스코 이런 거 지금은 민간 기업이지만 옛날에는 국영 기업이었으니까요. 다 정부가 소유했고 뭐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90년대쯤이 지금 현재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도 국영 기업보다 뭐 민간 기업이 많이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상 이거는 기업에게 자유를 얼마나 주느냐, 민간에게 얼마나 맡기느냐, 그게 바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중국의 인민민주주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 독재다, 그리고 자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가 없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사실상 정치적 소견만 안 밝히면 뭐 차별받거나 그런 게 없었었죠. 피해를 보거나.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비주류 중에 하나로 민주사회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는 최대한 사회주의적으로 계획경제로 하고 정치는 최대한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독재가 없이 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중국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의 기준이 있잖아요. 선거를 한다든지 참정권 확대,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 이런 거, 이런 자유를 풀어주는 뭐 이런 게 민주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상황에서 만약 전국 인민들이 주석을 자기 손으로 뽑는다면 그거는 완벽한 민주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이지만 중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아마 이 민주사회주의 이걸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유주의라는 이런 뭔가 처음 들어보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 자체는 최대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전혀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하에서 돈이 안 남는 거, 그러니까 자본이 섣불리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는 뽑아낼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죠. 근데 그에 드는 비용이 많으면 당연히 아무도 그 사업에 대해 추진을 하지 않겠죠. 수지가 나지 않고 이득이 없고 잘못하면 적자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7명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버스 노선을 신규로 개설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하에서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인데 그거를 국가가 맡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고수를 하면서 사회주의는 전혀 지향하지 않으면서 자본이 진출하고 싶지 않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이익이 나지 않는 분야는 국가가 맡아서 해주자. 뭐 이런 이념을 사회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민주당 쪽이 이런 노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민주당도 이런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자본주의에 소외받는 지역을 국가가 케어를 해주자. 이런 입장. 저도 사실상 이쪽에 가깝고요. 민주당 빨갱이다, 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자본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회주의를 멀리하고 자본주의를 고수하지만 사회적 소외받는 지역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게 항상 좌파 정권 때 추진이 돼 오다가도 갑자기 보수 쪽에서 빨갱이 짓 하지 말라, 사회주의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항상 올스탑 되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사회자유주의는 아니고요. 그냥 자유민주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치 이념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화주의라는 것도 묻고 싶은데요. 공화주의라는 게 여럿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럿이 통치한다는 게 독재일 수도 있고 독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 이걸 풀어보면 대한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근데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우리나라 3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다 공화국을 표명을 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왜 독재인데 굳이 공화국 뭐 이런 말을 굳이 붙였을까요? 혼자서 다 해먹은 게 확실한데 왜 여럿이서 통치했다고 뭐 이런 말을 굳이 붙이고 뭐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가 독재라고 부르는 대다수의 정권이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히기도 했고 그게 아니라면 간선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뭐 전두환 때는 3,000명이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선거인단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들입니다. 뭐 심지어 북한도 국호를 따져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요. 공화국. 뭐 여럿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공화주의라는 말이 민주주의랑 말이 비슷해서 대다수 독재 국가에서 갖다 붙이기도 해요. 이게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공화국이란 말이 민주주의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 공화국이라는 말이 독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 체제 중에서 민주사회주의, 인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자유주의, 공화주의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말장난하는 것 같죠? 사회민주주의는 지금의 유럽, 그러니까 공공복지 부분은 국가가 계획경제로 맡는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는 지금의 중국, 뭐 복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상당 부분 국가가 맡는다. 그리고 민주사회주의는 지금 중국 상황에서 정치적 자유가 좀 더 보장이 됐을 때, 그리고 사회자유주의는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할지도 모르는 가치인데 자본주의 베이스에 자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소외받는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자원을 분배해서 맡아주자, 이런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민주당이나 미국이 민주당이 이런 개념을 정치 이념을 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몰라도 되고요. 좌파면 빨갱이고 복지 조금만 늘리려고 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모는 게 너무 답답해서 솔직히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자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자본주의자예요. 저도 솔직히 사회주의 관심 없어요.